지금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내 보증금 진짜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 이 걱정 괜한 게 아닙니다. 2026년 2월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누적 36,950명에 달합니다. 피해 보증금 총액은 약 4조 7천억 원. 그 피해자의 74.7%, 즉 4명 중 3명이 20에서 30대 청년입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말만 나오고 흐지부지 됐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국무회의에서 직접 의결된 대책입니다. 오늘은 이 대책이 왜 중요한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입자가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가 왜 이렇게 끊이지 않았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수법 하나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20억짜리 다가구 건물이 있습니다. 15개의 세대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12억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세대는 다 월세예요. 당신만 특별히 전세로 드릴게요. 그렇게 각 세대에서 전세 보증금 1억씩 총 15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부 전세였습니다. 대출 12억에 전세 보증금 15억을 합치면 27억, 건물값 20억을 훌쩍 넘습니다. 완전한 깡통이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없으면 나올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교묘한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일 근저당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짜리 집에 전세 6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일 오후 2시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같은 날 오후 4시에 몰래 은행에서 7억짜리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를 오늘 해도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오늘 오후 2시, 효력은 내일 0시, 근저당 설정은 오늘 오후 4시, 결과적으로 근저당이 세입자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집이 9억에 팔리면 은행이 7억을 먼저 가져갑니다.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건 고작 2억, 보증금 6억 중 4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허점은 2010년대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개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바뀝니다. 세 번째 수법도 있습니다. 바로 선순위 권리 숨기기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금 체납입니다. 집주인이 1월부터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세입자는 4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4월 이후부터 선순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세는 체납 발생 시점인 1월부터 선순위가 됩니다. 세입자는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했고 중개사도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경매가 넘어가면 국세청이 먼저 가져가고 세입자는 빈손이 됩니다. 이런 구조적 허점들이 지금까지 수만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대항력 즉시 발생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그 순간부터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합니다. 3월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당일 근저당 사기는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집주인이 아무리 서둘러 근저당을 설정해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입자가 선순위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10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됐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만 수차례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뤄진 것은 피해 규모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선순위 권리 정보 통합 공개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자가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세대 현황, 세금 체납 여부, 이걸 각각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임대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숨기거나 틀린 정보를 제출하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인중개사에게 통합정보 시스템 열람 권한이 부여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시스템에서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처벌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몰랐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강화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선의에서 선의로 분류되던 위치에서 알 수 있었는데 설명을 누락한 악의적 과실로 책임이 전환됩니다. 즉,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도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약 따내기 위해 불리한 정보를 슬쩍 넘기던 관행, 이제 법적으로 막힙니다. 세 번째는 안심전세 앱입니다. 2026년 9월 출시 예정인 이 앱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운영하게 됩니다. 앱 하나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세대 현황,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권리 정보를 한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위주였던 서비스 대상이 이번에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해당 전세 계약의 위험도까지 자동으로 표시해줄 계획입니다. 피해가 집중되는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차인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전체 피해 주택의 약 70%가 바로 이 비아파트 유형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 접근조차 어려웠던 이 유형의 세입자들이 이제 계약 전에 스마트폰 하나로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금융 시스템 연계가 강화됩니다.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미 전세입자가 있는 집에 추가로 대출을 내어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도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 계약 후 바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도 은행 입장에서는 세입자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 허점이 막히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집을 사는 갭투기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기능은 2026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 이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요?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을 보면 선순위 과다가 전체의 41.9%, 무자본 갭투기가 47.6%를 차지합니다. 이번 대책은 바로 이 두 가지 유형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순위 정보 투명화와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로 선순위 과다 사기를, 금융 실시간 연계와 대항력 즉시 발생으로 무자본 갭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해서 확인하십시오. 부동산에서 뽑아주는 것을 그냥 받아보지 말고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 본인이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뽑아서 그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이 바뀌더라도 이 습관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계약서에 계약 당일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즉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으십시오. 이것이 불편하다고 거부하는 집주인이라면 오히려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십시오. HUG나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료가 들더라도 만에 하나 피해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넷째, 9월 이후에는 안심전세 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활용하십시오. 앱 하나로 모든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직접 요청하십시오. 임대인에게 계약 전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를 거부하는 임대인이라면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임차인이 집을 빌려 사는데 집주인과 정보가 극도로 불균형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투기로 이익을 얻고 실패했을 때의 손실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임대인 권리가 강한 나라가 드뭅니다. 외국의 경우 전세제도 자체가 없고 임차인 권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임대차 3법이 나왔을 때도 임대인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임차인 보호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앞으로 전세가율 규제, 무자본 갭투기 근절 등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지면 갭투기가 쉬워지고 그게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그게 다시 세입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구조를 끊으려면 전세가율에 대한 법적 상한 규제도 논의돼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면 임대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방향을 잡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익은 집주인이 가져가고 실패의 손실은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구조. 이것이 철저히 차단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전입 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3월 법안 통과 목표, 하반기 시행. 2. 공인중개사 선순위 정보 통합 열람 의무화. 위반 시 영업정지. 셋. 안심전세 앱 9월 출시. 위험 정보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 넷. 금융 시스템 실시간 연계. 중복 대출 사전 차단. 이제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이 4가지를 체크하십시오.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결국 본인이 먼저 챙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세, 부동산, 주거 관련 실질적인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의 뿌리였습니다.